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천조 원전 수출 대박 또 10배 터진다 원전대장 이주식 9월 무섭게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 수요가 지금 이제 10배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AI 섹터 AI가 이제 곧 전력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 없이는 사실 전력 수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잘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나 제 영상은 보다 더 그냥 마냥 좋은 얘기 말고요. 현실적인 전략들을 많이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섹터, 뭐 제약 바이오 섹터는 자세하게 브리핑해 드리는 영상들이 많은데 특히 원전 관련된 영상들은 정말 그냥 그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현실성 없는 전략들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전 관련된 영상들만큼은 보다 더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서 승률 높게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감사하게도 3년 동안 한 승률 한 90% 정도가 넘는 승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최저점에 사서 최고가에 팔진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저점 타이밍에 잘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또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뿐만 아니라 그 타이밍까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원전 관련된 영상은 매주 한 주에 하나씩 한 주에 뉴스를 쭉쭉 정리해가지고 이 영상만 시청하셔서 사실 주식 매매하는 데는 딱히 문제가 없을 정도로 디테일한 전략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선물을 좀 드리고 있죠. 바로 AI 로봇 2000지 자료집, 2024년도 미국 대선 정책 자료집,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까지 해서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테마 종목들만 싹 다 모아놓은 3개의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자세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미리 무료로 다 100% 무료입니다. 받아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라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는 자료집입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죠? 원년 관련된 영상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최근에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AI로 인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 원전 4기 건설, 대형 3기, SMR 1기 추가적인 건설을 통해서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기 수요가 많이 들어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데요. 데이터 센터는요. 전기를 24시간 쭉 사용합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전력을 높은 지금 이제 수요를 지금 이제 만드는 이제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24시간 일정 수준으로 계속해서 안정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죠. 특성상 딱 이런 데이터 센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을 딱 공급하기 좋은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어떤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에 어떤 정책이 들어오든 결국에는 원전은 확대되는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도 없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마지막 최근에 단기 상승을 앞두고 있죠. 바로 기대감이 커지는 체코 방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그 원전 정책을 밀게 되면서 관련된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하고 국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내는 신한울 3, 4호기 고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체코 진입니다.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국내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안팎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0%가 넘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에너지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치솟는 국제유가 탓에 2021년 시행한 유류세 인하, 원유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정책을 지금까지도 유지 중입니다. 이에 값싼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생태계 회복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이게 미국 주도에서 시작됐고 유럽도 받았고 그에 의해서 한국도 바뀌었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죠. 최근 우리나라의 성과는요. 신한울 3, 4호기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먼저 신한울 3, 4호기부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회복의 상징 8년 만에 첫 삽뜬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지난 2016년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2년도 7월 윤 정부에게 접어들어 지금 이제 탈원전 폐기 정책 하에 지금 현재 사업 재개가 결정되면서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해 6월 실시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 9월 12일이죠. 건설 허가 안전을 의결하면서 신청한 날로부터 약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막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토대 땅만 다지고 있습니다. 원조로가 설치되는 오는 2028년 전후로 운영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하면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빠르게 건설을 이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 원전 건설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겠죠. 일단 국내에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202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건설 설치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정확히 지금 2024년도부터 해서 2028년도 한 4년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만한 물품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를 딱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번 거죠. 적극적으로 계속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너스가 있죠. 그게 바로 체코 원전 수주 같은 해외 원전 수주입니다. 경쟁력을 키우면서 해외 원전 수주를 노려보는 거죠. 실제 해외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코 원전 수주가 메인입니다. 이제 가는 날짜가 확정됐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한 18, 19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뭐 19일부터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체코 원전의 수주뿐만 아니라 남은 테멜린 수주까지 노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약 체결까지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 측의 이의 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접촉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뭐 프랑스 전력공사는 딱히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웨스팅하우스만 잘 해결하면 원전 수출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죠. 기대감이 존재하긴 하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는 것이 단기간에 바로 해결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개선된 듯한 제스처,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한국수력 원자력이 미국까지 방문하면서 보여주긴 했으나 그게 바로바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게 됐으면은 진작에 문제가 해결이 됐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승 파동이 이번 만남으로 인한 상승 파동이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만약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주가가 최근에 다시 다 쭉 반등 나오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번 반등 나올 때 19일 날짜 우리가 명절이 끝나고 나서 장이 시작되는 목요일 날에 뛰면 우리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번 단기 상승에 분할 매도를 꼭 하시라는 설명이 드려요. 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금 기대감 다 남아 있는데 지금 팔면 아깝지 않냐? 맞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눌림목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테멜린의 원전 두기 추가 수주 기대감입니다. 이번에 19일에서 22일 날짜로 윤석열 대통령과 4대 기업 삼성, LG, SK, 현대그룹이 함께 바로 체코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두바코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됐는데 이 테멜린 원전이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테멜린 원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4대 그룹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체코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코와에게서 테멜린 원전까지 확정받기 위해서 체코가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겠죠. 도대체 체코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 일정과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할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안전한 일단 전력 공급망 플러스 체코의 경제적 이득입니다. 결국 체코 입장에서도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에너지 시설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우르르 다 와가지고 모든 건설을 대한민국 기업이 해버리게 되면 체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게 있죠. 왜? 내 돈 써서 남의 기업이 돈을 벌어간 꼴을 그대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체코 정부는 최대한 가능하다면 자국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의 최대한 자국의 경제를 살리면서 원전을 건설할 기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체코 전력공사에서 뭐 대형 원전 말고요 소형 원전 사업자를 최종 12월에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체코 이번 수주를 할 때 체코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지원을 할 파트너를 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건설에서도 뭐 건설 그 원전 건설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에서도 한국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체코에 있는 본토에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이런 일자리들을 이런 일감들을 체코 기업들한테 최대한 협업해서 내어주기를 체코 정부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책 자금이 풀렸을 때 에너지도 잘 확보되고 체코의 경제 자체도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즉 가장 중요한 건 체코 정부는 뭐 가격 단가도 가격 단가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이번에 엄청난 조 단위의 지금 몇십 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 부가적인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게 체코의 입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 7월 우선 협상자 선정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한국 기사는 잘 안 나오죠. 해외 기사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선정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체코 산업이 약 60% 정도 참여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체코 경제 개발에 상당한 원동력이 제공될 것이다라는 내용 보이시죠? 뭐 워낙에 가격 단가도 괜찮았고 비용, 관리 보장 뭐 이런 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 일정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역시나 밑에 체코 산업이 60% 참여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체코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번에 우리가 기존에 이거 알겠어요. 두코바니 원전 이미 확보된 두코바니 원전은 알겠는데 그러면 테멜린 원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체코의 이득을 가져다 줘야 될까요? 이게 의문입니다. 그럼 그 전에 했던 것 같이 체코 산업한테 많은 일감을 몰아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체코는요. 이미 전기 생산이 어느 정도 충분한 국가라는 겁니다. 이번에 원전 건설 2기 짓는 것도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2개를 더 지으면 전기를 과도하게 생산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체코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 생산량이 지금 현재도 꽤 충분한 편이라서 전력을 수출하는 지금 이제 국가입니다. 뭐 수입을 하는 것도 일부 있고 주고받는 뭐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서 옆 나라들하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순수출하는 수입량보다 수출하는 게 더 많아서 순수출국으로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게 체코의 입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실 체코는 추가적인 2개의 원전 건설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국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굳이 억지로 전력이 남아 도는데 추가적으로 지을 이유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효율적이라고 이게 이거 짓는 게 맞는가에 대한 항상 의문이 남는 게 테멜린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맞습니다. 추가 원전을 지을 만한 명분을 세워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체코에 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괜히 4대 그룹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4대 기업이 가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원전 공장이 원전이 지어져야 새로운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뭐 SK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LG라든가 뭐 현대가 이때 여기에 공장을 지어놓고 여기에 전력 공급하려면 원전 더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대 그룹이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추가적인 원전 수주를 더 따내기 위해서는 국내 4대 기업이 체코에 어떤 투자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4대 그룹 총수 이번 주에 체코로 총출동 원전 첨단 산업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면 좋을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4대 총수가 간다고 해서 무조건 4대 총수가 모든 투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이윤이 된다고 생각해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돈을 체코에 추가적인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것 같은 기업이 공장을 짓겠죠. 근데 도대체 뭐가 지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체코는요. 어,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체코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면 SK, 삼성, LG 그리고 현대차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딱 나머지 삼성, SK, 현재 LG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그룹이고요. 추가적으로 현대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룹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렇구나. 여기 가서 만약에 삼성하고 SK하고 LG가 뭘 만든다고 하면 배터리 공장일 가능성이 높고 현대가 간다고 하면 현대는 이곳에 자동차 공장을 추가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부분을 국가 업종을 통해서 체코의 대표적인 업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뭐냐? 저는 현대차의 자동차 공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우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유럽의 뭐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라든가 다양한 이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유럽 본토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제 배터리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본토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대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당장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한테 사실 체코에 무리해서 추가적인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의 신고가를 매번 찍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추가 건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실제 현대자동차는요, 2023년도 작년 말에 체코 공장 추가적인 투자 검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래서 좀 현대차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 전초기지 체코 쇼노비체 공장 전동화 전환 가속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토대로 전기차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유럽연합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맞춘 현지 판매 전략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시기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최대 수십억 지금 현재 체코 코르나를 현재 투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기준이죠. 네, 투자를 할 것 같긴 한데 유럽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최근 상황을 조금 반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원래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잘 팔린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 쪽으로 지금 생산 공장을 확대하든 변화를 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 본토에서 생산하는 이 자동차 공장에서도 원래는 100% 전기차만 생산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한 30% 생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변경 계획을 내놨었거든요. 현대차도. 이것과 비슷하게 유럽도 원래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을 좀 생산량을 늘리고 판매량을 늘리려고 했으나 이게 조금 힘들어지니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노선을 틀어서 특히나 하이브리드 차량 잘 팔리거든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계속 하이브리드 차량만 정말 잘 팔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더욱더 늘리기 위해서 체코의 생산 거점에서 하이브리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 근데 계속 잘 팔린다 하시는데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습니다. 체코에 진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제가 몇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체코 공장은 유럽연합 내 유일한 현대차의 생산 거점입니다. 유럽에 판매하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는 다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일단 생산 체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을 짓는다면 다른 유럽 국가의 자동차 공장을 짓기보다는 그냥 체코의 공장을 더 늘리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훨씬 쉽고 유리한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법인은 올해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이 5조 8,551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3,87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상반기보다 각각 매출은 6.2% 그리고 영업이익은 43.2% 증가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현대차 체코 공장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상태다.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평이다.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현대차가 지금 체코에 직접적인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아마 나오게 된다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와줘야 이게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구체적인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즉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미 확보한 두코바니 원전이 아니라 이건 이미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테멜린 원전에 대한 수주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러니 이쪽에 관심을 넣어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 그룹 총수가 체코를 방문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현대가의 추가적인 수출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럼 우리가 이번 방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저는 단기 재료 소멸이 좀 일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 모르겠지만 파동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 크게 갈지 좀 작게 갈지 모르겠어요. 살짝만 올라갔다 말지 파동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단기 상승 파동을 나올 것이고 이 단기 상승 파동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건 현대차의 체코 투자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이외에도 뭐 추가적인 전기차 공장을 더 체코에 다른 뭐 삼성이나 SK나 LG가 짓는다고 하면 더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 이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구체적인 전략이 아마 나올 거예요. 언제 뭐 건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보면 직접 원전 관련된 내용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호재성 뉴스를 안 볼 거예요. 그럼 보통 주가가 재료 소멸과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우리는 떨어질 때 주목해 보면 됩니다. 원래 체코가 가장 원하는 건 경제 자신들의 성장이고 경제 이번에 원전 수주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를 살리는 걸 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원전 건설하고 대한민국의 대기업 4사에서 투자하는 투자액하고 서로 교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점에서 정말 투자해 보면 매력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이번에 9월 말 지금 현재 전 25일 이후로 거품이 다 빠지고 나서 25일 이후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매집하는 게 좋다고 봐요. 너무나 매력적인 현재 상황이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관심 가져두시고 원전 관련 종목은 25일 이후로 9월부터 매집해 보시면 증시도 안 그래도 상방 가능성 높거든요. 상방 가능성 높은 상태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구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계속 잘 지켜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은가? 뭐 의문이시죠? 저는 여태까지 SMR 관련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뭐 약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명이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종목은 이 기업입니다. 한전산업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의문이신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 진짜 원전 진짜 대장주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우리 기술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여기서 수익도 보셨죠. 그리고 그 이외 원전 직접 수혜주 그리고 한전 기술 이런 기업들이 원래 이제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한전 기술이 안 가고 한전 산업이 갔단 말이죠. 요게 좀 의문이죠. 왜 이렇게 한전 산업이 더 잘 갔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한전 산업이 지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원전에서 결국 이제 수혜를 그러니까 한전 기술이 원래는 주로 상승했었던 기업이고 실제 수혜를 많이 봤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한전 산업이 기술보다는 산업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해외 원전 수주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건설 자체는 덤핑 논란이 있습니다. 수주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체결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건설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건설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유지 보수를 누가 하냐? 한전 산업이 합니다. 이해되시죠? 체코 원전 수주 경제 효과는 최소 50조다. 이번에 24조 수주를 했지만 플러스 알파 25조 정도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운영, 관리 매출 같은 경우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부분을 누가 이득을 본다? 바로 한전 산업이 이득을 본다. 그래서 최근에 한전 산업의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갔던 게 덤핑을 통해서 덤핑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수주를 했다 보니까 오히려 운영 관리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이득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한전 산업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나오면 그 원전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주할 거란 말이죠.
물론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저렴한 가격이 수출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득을 볼 만한 건 운영에서 일 것이다. 그러면 한전 산업이 조금 더 주가가 상승을 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께 원전 산업의 섹터에 대한 이야기,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간단하게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자료집을 원하시는 분들 집중하셔서 여러분들께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드리고 있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혜택을 드리는데요. 나는 단기적인 급등 종목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급등 추천주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주요 뉴스와 관련주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10분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아침 시황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시 한 50분쯤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 일찍 올려드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장이 끝나고 오늘의 가장 강한 종목이 알고 싶어. 보통 다음날까지 이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강한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매일매일 오늘의 가장 강한 종목까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이 자료집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급등 추천주 메인 메뉴에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자료집까지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집들은 100포인트 무료로 다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이용할 수 있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재진은 I로 검색하시면 돼요. 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이름을 검색하면 상한가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100포인트 무료니까 설치 버튼 누르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등 100포인트 무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주, 주요 뉴스, 장전 시황, 그리고 오늘의 가장 강한 종목, 급등 포착 자료 등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100% 정보를 100포인트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무료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아이디는 어떻게 만드냐? 해당 화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급등천주나 시황글, 포착 자료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위에 있는 메뉴를 그대로 클릭하셔도 돼요. 저희는 왼쪽 상단 위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는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그아웃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로그아웃 하시면 이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처음부터 나오는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로그인하라고 나오거든요. 아이디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로그인의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왼쪽 상단 체크하시면 다 체크가 되고요.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중요하신 점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아이디자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고요. 벌써 각자 사용하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을 적으시고 비밀번호 최대한 쉽게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핸드폰 번호 적는 칸이 없죠. 왜 아이디를 이메일 주소로 하느냐? 요건 이유는 핸드폰 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인증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일부러 네이버 이메일 주소로 해놨어요.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왜 핸드폰 인증을 안 해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 보시다 보면 문자 보내라고 해서 문자 보냈다가 여러분의 핸드폰 개인정보 털려서 스팸 문자라든가 스팸 전화 많이 받으신 적 있죠? 그런 고생 하실 일 아예 없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전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깔끔하게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가입하기 완료하시고 나면 로그인 하셔야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 급등천주, 매일 무료 정보, 아침 시황 자료, 그리고 매일 강한 종목들 매일 정리해드리고 매번 주기적으로 자료집까지 업데이트해드리는 건데 매번 이걸 매일매일 보실 때마다 매일매일 로그인하시면 귀찮잖아요. 로그인 상태 유지를 꼭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매일매일 뭐 골뱅이.naver.com 이거 적으실 일 없으실 겁니다. 체크해 두시고 웬만하면 안 풀리니까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천주 매일매일 급등천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집 공직을 급등천주의 공직을 세 번째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직접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장전 시황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중간 아래로 내려가 보면 오늘의 주요 뉴스라고 있습니다. 쭉 내리시면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제 생각 혹은 관련된 테마가 있다면 테마 종목들 쭉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주식시장에 투자에 임하셔도 시장 분위기를 아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급등했는지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유튜브도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처음에 무료라고 해놓고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주다가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뭐냐면 저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운영해 드릴 수 있는 명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8, 90% 이상의 높은 승률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지향하는 투자자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의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기 있으면 시장이 변화할 때마다 최대한 똑같이 가진 못해도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사람인데요. 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죠? 근데 전 안타깝게도 제 욕심에 비해서 조금 성실함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딱 봐도 시장이 변할 때마다 매번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스스로 성실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자료를 보시면요.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린다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급등 추천주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몇백 개의 차트를 살펴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를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뉴스와 시장에 대한 분위기, 주요 지표들을 싹 다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매일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게 강했는지 매일매일 살펴보고 자세한 종목과 브리핑들을 다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매일 차트 돌려봐야 되고 매일 시장 뉴스 흐름들 다 봐야 되고 매일 오늘 어떤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는지 다 봐야 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하기 싫어질 때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럴 때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1000분, 2000분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해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접속해 주심으로써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무료 정보를 내어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는 평생 무료로 계속 내어드릴 겁니다. 하루 보신 게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보시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분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들 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높은 확률의 종목들 내가 조금 더 쉽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